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조동욱입니다. 자, 김 기자. 네. 제가 요즘 그 정치판 또 요즘 상당히 뜨겁죠. 그렇습니다. 취재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예. 예. 요즘 뭐 이거에 좀 도덕성 빵점, 뭐 예. 준비 덜 된 후보. 그렇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국민들이 요즘은 아주 정치에 대한 식상을 하고 있어요. 예. 또 뭐 어제 여기다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다 또 폭로전이 또 예. 뜨겁고 말이죠. 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거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되는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파장은 또 계속 또 이어지고 말이죠. 예. 또 검증의 또 칼날도 또 매섭게 좀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이런 그 좀 후보 간에 네. 그 좀 뭐 폭로전 때문에 말이죠. 사실 이 대선이라는 이게 아주 이미지가 아주 흐트러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 기자, 그동안 그 정치면에 그 취재를 좀 하셨는데요. 네. 그 정치를 좀 분석에 대한 네. 여러 가지 그 네거티브들에 판을 치고 있는 그 현실하고 그래. 여기에 대한 그 설명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뽑기 위한 경선 전국을 보면서 그 검증의 칼날은 도덕성 빵점과 준비되지 못한 예비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씨앗을 키우지 말자는 비판은 일색이지만 흠집이 많은 후보자들 지지도가 유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충격이 큽니다. 네. 정치, 미래란 현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로 국민 스스로 문재인 정부를 선택했고 네. 고통의 나라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냄비 근성의 국민성은 망각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 참담한 것은 해오리라는 빚더미입니다. 공룡의 국회 세력과 네. 지방자치의 쏠림의 현상은 네. 통제란 것도 유명무실이고 네. 견제란 한 축이 무너진 것은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서 자본주의는 경쟁의 틀 속에서 발전해 왔는데 네. 균형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어 대한민국 현 조선은 어떠한가 신뢰의 축은 무너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군의 덕목은 네. 네. 도덕성입니다. 그렇죠. 네. 네. 신뢰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도덕성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1위 예비 후보의 도덕성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지지도가 1위라는 사실에 할 말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후보에게 열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도덕성이 빵점인 후보를 뽑아야 하는지 화가 날 지경입니다. 아마도 국민의 마음도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불나방처럼 지도층들은 후보군들 캠프에 쏙쏙 합류하고 있었는데요. 기득권을 다시 탈환하거나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 기자, 이 불나방, 지금 네. 말씀 아주 좋으신 그 우리가 예전의 그 추억을 다시 그 불러 드리는데요. 네. 자, 우리 그 김 기자가 해석하고 있는 현실의 정치가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고금의 역사에서도 보듯이 말이죠. 예. 정치 패거리들 권력은 살아남기 위해 말이죠. 예. 쟁취하지 않으면 매장이 된다 말이죠. 네. 이해는 되지만 네. 국민은 오늘도 시름에 잠겨 있는 건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그 생존권이 달려 있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그 대통령 선거라는 게 이게 상당히 우리 그 국민들의 생존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과연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의 품행을 갖추고 있는지, 예. 왜 또 도덕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지, 예.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현재 이재명, 네, 네. 윤석열, 이낙연, 홍준표 네. 예비 후보들 순으로 여야 대권 후보 양상이 좁혀지는 것을 네네.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지지도 쌍벽을 이루는 두 후보가 네.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쪽으로 굳어지는 양상을 네네. 전북 민주당 선거를 통해서 네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과반수를 넘었죠. 그렇죠. 네네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홍준표 지지도는 쌍벽을 이루고 네. 여기에 이제 유승민 후보가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윤석열 후보는 정치 초년생이지만 네. 급속 올라온 지지도를 등에 업고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의 욕설 등 도덕성과 맞물린 네네. 가족의 침몰은 큰 흠집으로 네.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 후보를 두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란 말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여야 1위의 후보들 네네.
낙제점을 살펴보면 수순제가 치국 평천하의 격언은 네. 먼 나라의 말로 네네. 대한민국에서는 무관해 보입니다. 네. 사물의 본질을 깨뜨린 후에 알게 된다. 네네. 알게 된 후에 뜻이 성실해진다. 네. 성실해진 후에 마음이 바르게 된다는 네, 것입니다. 네. 마음이 바르게 된 후에 몸이 닦인다. 네네. 몸이 닦인 후에 집안이 바르게 된다. 집안이 바르게 된 후에 나라가 다스려진다. 네.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 천하가 태평해진다. 네. 얼마나 고귀한 말인지 네. 조 기자님도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네. 천자로부터 일개 서민에 이르기까지 네. 모두 몸을 닦는 것을 네. 근본으로 삼는 것인데 네. 후보들은 제각기 자신이 최고의 적임자라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럴까 물음표만 남겨놓고 네. 있습니다. 장기를 두다가 보면 조리궁을 잡습니다. 아. 꽁 잡는 것이 매인데 네. 대통령을 질타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자, 우리 김 기자 말 맞다나 국민은 하늘이죠. 그렇습니다. 네. 국민이 없는 대통령은 없기에 예,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예, 이 격언은 딱 맞는 말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예, 이 국민들의 선택이 중요한데 말이죠. 예. 네. 권력은 견제의 토대를 통해 발전하는 것인데 예.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후진적인 현실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은 하늘이면서 졸입니다. 그런데 그 졸이 화가 나면은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 네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민심은 천심, 현 시국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뜻과 네네. 상관이 없는 듯합니다. 격언과 거리가 먼 후보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신입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진짜 우리 국민들에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만은 참 불만이 많습니다. 네, 네, 네.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참담한 현실을 네. 느낄지 정말 아득합니다. 대통령 예비 후보들에 대해 왜 검증이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각을 가진 국민은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선택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각을 받고 정세를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향후 논란의 씨앗을 키우는 네. 책임론에서 벗어나자는 선택은 국민의 목이라고 합니다. 네. 기자들의 눈 방송이 늘 바른 소리만 하다 보니까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네. 언로가 막히면 암흑의 시대가 도래됩니다. 네, 그렇죠. 문민정부가 가짜 뉴스를 명분삼아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야 합니다. 물론 가짜 뉴스는 엄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빈대잡자고 초가상가를 태우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언론 개혁을 하면서 밀어붙이니까 진실을 말하기가 사실 네. 저도 있지 않습니까? 바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기자인데 정말 이거 말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맞- 그리고 또 내 자신 스스로 이게 위축이 되는 네. 것을 내가 때때로 느낍니다. 언론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1인 미디어를 인정했습니다. 차라리 유튜브도 1인 미디어로 인정하든지 네. 정치권에서 더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권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방향으로 옮긴 이유는 그만큼 언론에 대하여 압박감이 좀 컸기 때문에 네네.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저 김 기자의 그 우리가 취재를 하면서 그 가짜 뉴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뭐 항상 우리 그 기자들의 눈에서도 엄벌을 해야 된다. 항상 주장해 왔고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들도 그 댓글 등 그 문제도 큽니다. 개인들의 그렇습니다. 네. 과거 그 댓글 부대 등 그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 네. 예, 상당히 그 정치권의 파장을 일으켰죠. 그럼 정치하게다. 네. 사실 이 정권의 네, 네. 주요 인사랑 결탁했던 것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내로남불 또 요즘 또 내로남불식의 또 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뭐 대통령을 나오겠다는 그 후보군에 대한 그 많은 문제점들도 있지만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 그 댓글 문제라든지 그 가짜 뉴스라든지 예. 예. 일부의 그 정말 우리 그 언론들의 그 재갈을 물리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언론법 예. 이거를 좀
지금 그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많은 해외 언론 단체 등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자 방송을 마무리하시면서 예. 요번 그 취지에 대한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네네.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군들 도덕성은 어떠합니까?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다 똑같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나마 희망이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권력을 자신의 점유율로 판단해 마구잡이로 쓰는 후보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기자들의 눈은 여야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정치권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그 말씀처럼 네. 가정도 돌보지 못한 후보가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성남의들 특혜 사건을 보았지 않습니까? 서민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지도자들은 공정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아소라 같은 지도자는 잘 분별하여 배제되어야 합니다. 위험은 오늘의 결과물로 내일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인지를 하셨다면은 이걸 공유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 대권의 후보자를 잘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이 좋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